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결과가 나오고요. 수일에 걸쳐서 이 당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ARS 모바일 여론조사 투표 등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자료들이 취합이 돼서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홈뉴스 주제, 그래서 흥행 돌풍 굳히기냐 뒤집기냐 의미심장한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가 생방송으로 그 결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과연 누가 될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이번 전당대회 사실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 양강구도입니다. 45.36%의 투표율. 득표가 계산돼서 당원 70, 일반 시민 30. 오전 10시 30분경에 신임 당대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마지막 행보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직접 살펴보시죠.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가는, 그분들 열망이 함께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 보수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사람,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국민의 힘의 중심을 지켜낼 사람, 나경원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강경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로 향하는 위대한 항해의 시작을 저 주호영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잠시 후에 전당대회 시작되고 발표 결과도 발표되는데 지금 이 시각 전당대회가 열릴 국민의힘 당사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전 전당대회를 생각하면 일단은 장축체육관이나 큰 체육관에서 수많은 당원들이 모여서 했던 것과는 많이 양상이 좀 달라진 모습인데, 이재명 기자가 이 장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10시부터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중앙 당사 5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지금 회의실을 이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김병인 비대위원하고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게 돼 있는데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아마 10시부터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사장을 정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그렇군요. 지금 아까 봤지만 역대 당원 투표는 45.4%니까 그때 최고 기록이죠. 2011년도부터 지금 당원 70% 그리고 여론조사 30%로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뽑아왔는데 지금까지 최대가 2014년도 31%였는데 그것보다도 한 14% 포인트 이상 많은 45% 이상의 이제 그 당원 투표를 이끌어냈으니까 그만큼 당원들의 큰 관심이 있었다. 그게 결국은 결국 이준석 후보의 우리가 영선 중진이라고 표현했는데 등장,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당대회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은 이준석 후보가 굳히느냐 아니면 나경원, 주호영, 혹시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이 그런 중진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최대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1여당 혹은 제1야당에서 영선의 30대가 당대표를 했던 경우가 한국 정치사에서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번도 없었고, 사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던 게 그야말로 YSDJ가 했던 40대 대선 주자가 이제 등장했던 게 이제 그 70년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도 40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30대, 그러니까 1985년생이니까 딱 36살이죠. 36살에 당대표가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 당도 아니고 제1야당의 당대표가 36살이 등장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좀 초미의 관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과연 영선의 30대가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다선의 중진이 노련함을 앞세워서 뒤집느냐의 그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경원, 이준석 두 후보의 설전도 치열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써서 되는 언어와 써서는 안 되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의 이런 언변이 잘못하면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막말 프레임을 씌우게 해가지고 과도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이준석 후보는 계속 저한테 아주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망상이 장애인 게 맞습니까? 자, 그거 왜 물고 들어가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애인 비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편끼리 네. 그런 언어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차이에 끼어서 나경원, 이준석 가시도친 설전을 보는 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마치고 나면 좀 빨리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주영 후보가 또 속에 있는 솔직한 말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님. 네. 이준석, 나경원 사이에 끼어서 날선 반응 보는 게 좀 불편하고 불안했다. 끝나고 좀 좋은 사이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주호영 후보가 마음의 소리를 얘기했는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봤을 때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가 누가 이기든 간에 좋은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서로 그런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사람 해야죠. 관계는. 근데 사실 우리가 다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게 지금 40%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비춰봤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전당대회가 2014년 전당대회입니다. 그때 김무성, 서청원 굉장히 각광을 받아서 3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김무성, 서청원, 용재모 투. 예.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도장 들고 나르샤. 옥새 파동. 예. 그다음에 4연패의 기록이 있거든. 그거는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앙금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특히 이제 나경원 후보께서 더 이제 선배이시고 하니까 폭넓게 받아 안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과정상의 이런 대립과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후배로서 또 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또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의 좀 과한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좀 풀 건 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바로 직전 지금 저 선거를 왜 합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예. 이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대표가 그 다음 대선을 이기는 미션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당내 화합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뽑히는 당대표가 이제 대선을 관리하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잡음과 마찰을 어떻게 잘 포용하느냐가 당대표에게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 텐데요. 이번 전당대회 흥행으로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도 사상 최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당 지지율이 16.2%에 불과했는데 지금 6월 7일에서 8일 전당대회 열기에 힘입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40.1%. 당 지지율 4자 본 게 기억이 안 날 정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례적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 40.1%.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의 강원도 원주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정하 위원장님. 네. 40.1%의 정당 지지율.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40고지를 넘은 건데. 몇 년 만입니까? 한 3, 4년 넘은 것 같죠.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어오다 이제 왔는데 저거는 지금 우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변화에 대한 바람, 그다음에 새로운 기대감, 그리고 지금 뭐 차기 대선에서의 승리에 대한 바램들, 뭐 이런 것들이 이준석, 윤석열 전 총장, 물론 당연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 그 주자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서 예. 저런 그 지지율이 나온 것 같고 여기에는 뭐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충분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부분을 좀 전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당대회 막판이니까 저런 좀 격한 말도 오갑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우리 또 착한 이준석이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화합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밥 잘 사주는 누나, 나경원 후보가 과거 얘기했던 그렇죠. 거, 착한 준석이 이준석 착한- 후보로 돌아가자. 예, 예. 그래서 이게 돌아오면 아마 저런 것들이 다 수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게 이제 당 내에서 뭔가 이 변화의 물결을 촉발했다기보다는 당 밖에서부터 이렇게 잠재했던 변화의 요구들이 이준석 후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나타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저는 여당도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잘 읽고 잘 대비를 해야 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미 우리 정치권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번 전당대회 막 이 부는 바람 속에서 읽었습니다. 박 대변인이 이준석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 두 분과도 잘 하시잖아요.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곤란하시겠어요. 비밀 투표잖아요. 비밀 투표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는 행사를 했습니다만 비밀 투표는 뭐 두 분 다 아쉬운 게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쉬운 게 사실은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전당대회 룰을 좀 바꿔서 투표는 하셨고요. 두 분 중에 그랬죠. 한 명, 뭐 5분 중에 한 명을 찍으셨고요. 그랬죠. 예. 말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서 지금 그 겨루었던 대표 후보를 겨루었던 모든 분들이 다 지도부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번 전당대회는 단일 지도 체제 형태로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5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의 대표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5분의 최고위원들이 예. 모여가지고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라서 이 5분 중에 한 분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지도부 회의를 못 들어가요. 보통 당사 회의하면 저희가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것처럼 지도부가 쭉 있어서 각각 있는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후보들이 대표가 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이 회의에 나가서 말씀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당선된 대표가 다 포용을 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예. 거로 기대를 합니다. 과연 이제 박정하 전 대변인이 선택한 후보가 최종 당대표가 될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